9월 개유월의 간목일간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주목을 받는 것도 되고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것도 되고 나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간목일간 스스로한테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그럴 때 간목일간은 오히려 뚜렷한 선택을 내리지 않는 편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떠한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편이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 그리고 분리할 수 있는 건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계열의 간목일간은 차라리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마치 여기에도 걸쳐있고 저기에도 걸쳐있는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태도를 유지했을 때 얻어낼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의 간목일간은 그만큼 주위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원한다는 의미도 되죠.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는 데가 많은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나랑 간목일간의 쓰임새가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나란 간목일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 출중한 만큼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간목일간은 과대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가진 능력은 조그맣다고 해도 상대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걸 훨씬 더 크게 자기 스스로 포장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간은 기고만장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마치 그건 나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여겨버리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들통이 날 여지도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되 그리고 상대나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과대 포장하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까지 몽땅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9월 계유월의 간목일간이 특히나 유념해하는 말들이에요. 계유월의 운이 자칫 잘못 가버리면 그게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목일간은 그런 것들을 유념한다면 얼마든지 계유월의 운의 흐름을 이제 긍정적인 형태로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9월 계유월의 을목일간은 나를 둘러싼 주위 상황이나 환경에 크게 간섭받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해요. 이 태도라는 것이 나를 둘러싸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나를 둘러싼 것들에 반항하듯 나오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거겠죠. 하지만 결코 고립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내가 정한 나의 경계나 틀 안에서 나는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즐거운 대로 살 테니 내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아니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대신 마치 그것들에 반항하듯 혹은 투쟁하듯 그런 형태가 될 여지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마찰을 아예 사회적으로든 그런 식으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운동이라든지 혹은 그것에 준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그런 마찰과 흡사한 투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꼭 사회운동 같은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의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 먹는다든지 그런 작은 변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항심이
정말 말 그대로 반항심으로 드러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한다든지 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든지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반항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출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율에 뭐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속한 관계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그 삶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반항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는 그 반항이 갖는 감정 그대로를 표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에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러한 아이들의 반항을 뭐 억압, 강요, 뭐 체벌과 같은 방식으로 무마를 시키려고 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뭐 아이들 내면으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 계율의 을목일관을 보다 지혜롭게 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9월 계율의 병화일관은 상대적으로 나의 역할이나 입지가 축소되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나의 직책이나 업무는 예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회사 내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뭐 업무 지침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다못해 뭐 갑자기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역할이나 입지가 줄어든다고 나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계유월의 병활관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혹은 그 능력보다 더한 것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내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는 뭐 앞으로의 나의 미래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혹은 빨리 나보고 나가라는 그런 뭐 눈치를 주는 것인가 하고 혼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관은 이런 계유월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한 끗 차이로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나 뭐 막막함, 막연함 등등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확 끌어 넘치듯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활과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순응할 건 순응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른 것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편해져요. 사실 주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계율의 병활관이 가지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알아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히 변한 게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변화라고 병화일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하지만 병화일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뭐 동상이몽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계율의 병화일관들이겠죠. 그리고 병화일관이 거기서 뭘 더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실 바꿀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발악 같다고 더 자신 스스로의 감정들이 처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일관이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만약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나의 멘탈을 보다 잘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내 피부 바깥의 것들이 아닌 반대로 내 안의 것들을 더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뭐 수정하고 보충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뭐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나 스스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좋겠죠. 9월 계열의 정화일관은 일단 성급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것이고 뭐 찬찬히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하기보다는 훨씬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대할 여지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행동이 앞선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우물쭈물하기보다는 일단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실행력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율의 정활관이 갖는 실행력이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커요. 행동이 앞설 수는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내 발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싸움 혹은 다툼으로 번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활관한테 계율은 뭔가를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그러는 것보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준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세운 계획을 점검한다거나 그러는 게 좋죠. 이건 병활관이 계율에 갖는 의미와도 비슷한데 차이라면 병활관은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서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반면에 정활관은 스스로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닌 상대나 상황,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를 포함해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계율의 정활관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쳐내고 보다 확실하게 경계를 정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운의 흐름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적을 만들기도 쉽고 누군가의 미움을 사기도 쉽고 좋지 않은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불리함을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하는 계음법으로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계율의 정활관은 그만큼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결과, 어떤 성과, 방향 이런 걸 훨씬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활관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 정활관은 계율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보다 확실하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정활관들 있죠. 그러한 정활관들한테 이 계율이 유독 불리함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죠. 9월 계율의 무토일관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든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미 충분히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아예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부분은 정활관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하지만 정활관에 비해 이제 무토일관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토일관한테 계율은 무작정 나아가는 기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토일관이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는 구석이라면 이제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만약 무토일관이 현재 안정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계율은 안정적인 걸 최우선시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현재 불안정한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를 강하게 알고 싶어요. 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강하게 그걸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율의 무토일관은 뭔가를 찾아 나선다는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본다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겠죠. 그리고 그 근본이라는 것의 내면에는 그 안정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수적이고 내가 하는 것에 의해 파생되는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역학조사를 하듯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물음의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의 무토일관들은 철학이라든지 사주, 우주, 계절, 종교, 신 등등 나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해본다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무언가에 대해 공부를 한다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그 공부가 뭐 중간에 끊어지든 뭐 작심삼일로 끝나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부가 되었든 뭐 생각이 되었든 의문점이 되었든 그런 걸 바탕으로 무토일관은 더 중심을 잡고 싶어 하죠. 동시에 이미 내가 중심이 잡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을 토대로 아주 강하게 뭔가를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일관이 계율에 갖는 실행력이라는 건 조건부적인 거예요. 반면에 정활관은 무조건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어느 방향이 되었든 그 무토일관은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무토일관이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라면 9월 계율의 기토일관은 그러한 안정을 누군가로부터 혹은 상황, 환경에 의해 받는 거예요. 안정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뭐 확신을 받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던진 것들에 대한 뭐 동의나 동조를 얻어내는 것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무토일관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면 기토일관은 주위 누군가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토일관은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관한테 9월 계유월이라는 건 굉장히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거겠죠. 이건 마치 더러운 물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고 깨끗한 물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도 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그게 딱 계율의 기토일관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관은 나보다는 내 주위가 어떻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걸 계기로 내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게 원래는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계열의 기토일관은 나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기보다 그런 관계, 상황, 환경에 의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의 흐름을 그대로 직장이라든지 일에서도 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심사를 한다든지, 뭐 평가를 내린다든지, 뭐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죠. 전적으로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보다는 그러한 상황, 환경, 뭐 관계들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계율의 기토일관이 결과적으로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안정이에요. 이 안정이라는 것은 적당한 이제 밸런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 아니면 도의 성질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건다든지 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한다든지 하는 건 기토일관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눈 뜨고 코 베일 수는 있는 거겠죠. 뭐 더러운 물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조차 기토일관은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러한 계율의 기토일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가장 불리한 건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져 버리는 거예요. 설령 그 치우침이 유리한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기토일관한테는 유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9월 계율의 경금일관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것들이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민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계율의 경금일관은 일단 터무니없는 목표라든지 그런 걸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룰 만한 것을 타깃으로 삼죠.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50점 원절이었는데 갑자기 100점을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열의 경금일관은 일단 어떻게든 60점까지만 올려보자 하고 목표를 잡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이건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현재 나의 상황이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게 얼마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뭐 자존감 혹은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의 경금일관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는 차라리 막연한 꿈을 꾸는 게 나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상황이나 상태를 조금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한 끗 차이로 인해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이 계율의 경금일관들이죠. 내가 지금 겨우 한 발자국 내민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합쳐져서 걷게 되고 결국에는 뛸 수 있게까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상황이 괜찮은 경금일관들은 그 괜찮음의 입지를 더 단단히 다져가는 게 되겠죠. 일단 크게 무리를 한다거나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요.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식으로 기운을 확 내던진다거나 하는 대신 차라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때문에 현재 나의 위치나 입지를 더 공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열의 경금일관은 현실적인 것과 동시에 그 무엇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월 계열의 신금일관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꼭 똑같은 목표나 목적을 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같은 목표나 목적을 둔 사람들과의 경쟁이죠. 그런데 계열의 신금일관은 전혀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똑같은 경쟁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소한 셈이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만 많아질 여지도 가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목표하고 목적으로 해서 나아감에 있어 그 외의 것들은 다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와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날이 서 있기도 해요. 날이 서 있기도 하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비판적이고 혹은 이유 없이 비난을 던질 수도 있겠죠. 예컨대 을목일관이 기존의 것들에 반항하듯 사회운동을 하려고 들 수 있다면 신금일관은 직접적인 행동보단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들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열의 신금일관은 을목일관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형태로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신금일관의 경우는 그 쟁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요. 단순히 경쟁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쟁취를 하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셈이나 질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사람이 날이 서 있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열의 신금일관은 그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적을 만들기도 쉽고 그것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 날이 서 있다는 건 그만큼 예민하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내가 쟁취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불만만 더 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건 스스로가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의 신금이가는 목표나 목적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계율법이 되죠. 여러 것들을 다 걸쳐 있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목표만 딱 정해서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그 마음가짐을 지니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9월 계유월의 임술가는 내가 가진 이상적인 것과 그 현실적인 것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현실상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쪽인데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임술관한테 계유월이라는 건 어떻다 저떻다 해도 현실이 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결국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임술관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현실을 내던지고 이상으로 덤벼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결국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임술관한테 계유월은 현실에서 현실을 이어가는 것이지 그 무언가 이상을 위한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달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이상과 현실의 괴리만 더 커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를 한다든지 도전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차피 한 발자국 나가봐야 다시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임술관의 내면은 더더욱 끌어오르게 되죠. 그 계유월의 임술관한테 발산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긴 해요. 발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변화라든지 도전, 시작으로 쓰는 게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발산해 주는 것이 임술관한테는 하나의 계율법이 되죠. 내 생활의 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불을 바꿀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이란 취미를 새롭게 갖게 된다든지 하는 건 좋죠. 그리고 운동도 정적인 운동보다는 당연히 강하게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운동이 좋겠죠. 그리고 신체에서 가장 발산의 힘을 많이 쓰는 건 입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발산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수적인 것들에서 발산의 힘을 써주다 보면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 역시도 많이 누그러질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더 많아지죠.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없어지죠. 일종의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술관이 결국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현실로 이어가야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의 방향으로서 내가 가진 내면의 불만들을 잘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9월 계열의 계술가는 나랑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비슷한 결의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질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되었든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그때부터는 내면의 비슷함을 느끼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후의 온도차가 극명할 수 있는 것이 계율의 계술관이죠. 그래서 계술관한테 계율은 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뭔가가 안 맞고 삐걱대고 다툼이 있고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이벤트로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이건 인간 관계뿐만이 아닌 계술관의 마음 역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뭐 나의 마음이나 뭐 시선, 생각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좋고 나쁨보다는 기존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좋게 보인다거나 그럴 여지도 크죠. 그래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까지 좋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 정이 뚝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의 관계적인 손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계기로 앞뒤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일에 뭐 도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율의 예술가는 그 바뀐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그에 따른 동의나 동조를 잘 얻어낼 수도 있고 그것에 준하는 뭐 동료라든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계율의 예술가는 전후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것에 갑자기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운이 불리하려고 그러나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유월이란 운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보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 자체가 계술관한테 미치는 계유월이란 운의 특성인 거니까요.